1260 렌즈 뭐 중고로 한 50만원대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요거는 가격이 나가겠죠. 예, 제나이저 시리즈나 혹은 뭐 조금 막대기형으로 튜브형으로 돼서 좀 이렇게 길쭉한 게 아무래도 지향성이 좋으니까 활용도가 높아요. 뭐 제나이저 416P 정도. 그 다음에 오디오 유닛도 이거는 신품가가 한 54만원 정도 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신품으로 사시고, 그 다음에 렌즈 필터 같은 경우도 장터 매복하고 있으면 하이다 같은 경우는 뭐 한 3, 4만원에 이렇게 던지시는 감독님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장만하시고, 케이지는 그냥 새거 사나 중고 사나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그냥 새거로 하나,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서 사장님들이 가끔 정신줄 놓고 가격 올리실 때가 있어요. 뭐 다른 샵은 막 13만원 하는데 8만원 막 이렇게 올라오는 샵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캐치하셔서 사시고, 가끔은 알리 가격하고 네이버 스토어의 가격하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사셔야 돼요. 환율 고려해서. 근데 환율 고려해서도 뭐 한 3, 4천원 비싸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네. 알리라고 무조건 다 싸지 않으니까 그런 거 잘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런 케이블들 같은 거 단정하게 깔끔하게 막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막 치렁치렁 막 이렇게 달고 다니면 굉장히 그 현장에서도 뭔가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 들고, 그냥 딱 떨어지게 세팅하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옆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핸드 스트랩? 이런 거를 픽 디자인 거 원핸드 스트랩 요거 쓰거든요. 요게 아주 적절한 게 이렇게 그냥 해서 손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손에 감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촬영 어느 정도 종료되면 끊고 분리해서, 요게 분리한 다음에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갖고요. 그냥 제껴놓으면 팔찌처럼 이렇게 차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카메라랑 연결해서 쓰고, 만에 하나 놓쳤을 때 낙하를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막 여기에 스트랩 뭐 이렇게 달고 막 그러면은 복잡해. 현장에서 막 할 거 많은데 걸거친 거 딱질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단촐하게 하는 편이에요. 배터리 이슈 때문에 출장 갈 때 배터리 5개 이상 못 갖고 가서 뭐 최근에 그 V마운트 배터리를 구매를 해서 좀 세팅을 하는 편이고, 옆에 핸들도 안 다는 이유가, 이게 AF로 촬영을 하더라도 가끔은 내 의지대로 내가 매뉴얼 포커스 MF로 촬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 원하는 느낌 잡으려고 MF로 놓고 찍을 때가 있는데, 그 여기 핸들 잡혀 있으면은 불편하죠. 촬영은 촬영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독이어서, 막 기계가 잡아주는 대로 저는 찍지 않아요. 그냥 포커스가 좀 나가면 나가는 대로, 맞추면 맞추는 대로 그런 느낌 자체를 좀 잘 잡아내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가끔은 AF 안 놓고 MF 놓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줌과 포커스를 왼손으로 조작을 하죠. 보통은 엄지하고 약지로 줌 레버를 조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검지하고 중지로 포커스를 만져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튜토리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공유를 해보겠는데,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렇게 조작을 해요. 이렇게 한 손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핸드 스트랩 끼워서 요 정도의 세팅으로 다녀야 하루에 막 6시간씩 8시간씩 현장에 나가고 촬영할 때 버틸 만한 힘이 생기지, 막 리그 세팅 해가지고 뭐 요즘은 시네백 뭐 막 쇳덩어리 이만한 걸 여기다 또 달아서 이 액정을 옆으로 하고 이뻐 보이게 하는데, 물론 존중합니다. 근데 현장은 냉혹해요. 이뻐 보이는 것 같고 한 3시간 있다가 퍼지느니 이렇게 가볍게 세팅해가지고 12시간 버티는 게 훨씬 저한테는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세팅을 하고요. 제가 에어소프트 또 밀떡이기도 한데, 이 특수부대원들이 작전 나갈 때 보면 총기 세팅을 그때그때 미션에 따라서 다르게 하거든요. 예, 뭐 가볍게 언더커버 스타일로 나가는데 막 장비 차려입고 나투경 쓰고 막 바가지 쓰고 뭐 총에다가 막 베레벨 거 다 달고 큰 총 막 이렇게 들고 나가지 않고, 언더커버 스타일 나갈 때는 권총 한 자루, 그 다음에 SMG 조그만한 거 하나, 조준경 하나 간단하게 달고, 그 다음에 뭐 예비탄창 한 3-4개 정도 달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촬영도 지금 오늘 내가 나가는 거는 그냥 스케치 촬영이야. 오디오 필요 없어. 그러면 오디오 유닛 떼서 이렇게 떼가지고 그냥 가볍게 오디오 유닛 떼서 이렇게 가볍게 나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나갈 거, 이렇게 가볍게 나가는 거죠. 스케치 촬영하는데 오디오 필요 없는데 굳이 오디오 유닛 달고 다닐 필요 뭐가 있어. 그리고 오늘은 현장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오디오 유닛 딱
특수부대원들 총기에 보조장치 다는 것처럼 나도 내 장비에 보조장치 다는 거야. 딱 이렇게 세팅해갖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뭔가 배터리 교환이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여기 V마운트 끼우고 그 정도 선에서 모딩을 하는 게 진짜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을까. 막 물론 존중한다니까요. 근데 막 이렇게 뭐 달고 막 앞에다가 막 매트박스 끼우고, 매트박스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막 스케치 촬영 나갔는데 매트박스 끼우고 뭐 뒤에 뭐 막 존중을 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세팅해서, 자꾸 보니까 이쁜데 이렇게 가볍게 세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장면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가는 게 좋죠. 그리고 G9 마크2 장점 중에 하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액정 말고 이 뷰파인더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막 땡볕에서 촬영할 때는 액정 진짜 안 보일 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 액정 말고 뷰파인더로 보면서 촬영을 하는데, 그럴 때 좀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죠. 그리고 막 힘든 표정을 카메라로 가릴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리할게요. 1인 미디어 창작가나 혹은 독립 다큐멘터리를 꿈꾸시는 예비 감독님들 입장에서 뭔가 장비에 대해서 처음에 막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독립자가 들어가면 다 가난하거든요. 그러신 분들 입장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 이 파나소닉의 G9 마크2, GH7도 아니야. GH7도 오디오 녹음 32비트, 24비트 요 차이만 있지 나머지 스펙은 진짜 똑같아요. 그리고 뭐 얘도 땡볕에서 제가 한 6시간 정도 써봤는데 한여름에 안 퍼졌어요. 뭐 60p, 뭐 120p 이 정도 아니고 24p 놓고 찍는데 안 퍼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발열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퍼지더라고. 그리고 배터리, 예비 배터리 같은 거 뭐 알리에서 한 서너 개 세트로 된 거 사셔가지고 국내에서 찍을 때는 한 뭐 6개 정도 이렇게 넣고 다녀도 되잖아. 그러면 하루 종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오 유닛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마이크, 지향성 마이크 너무 짧은 거 쓰시면 제 경험으로는 지향성이 조금 더 약해지는 느낌이어서 저는 어지간하면 416p 정도는 돼야 오디오 수음 잘 되는 거로 경험상 느끼고 있습니다. 오디오 유닛 사시고 렌즈는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1260 하나 있으면 돼요. 어지간한 거 다 커버됩니다. 그 다음에 VND는 조금 비싼 거 쓰셔도 되는데 현장이 좀 거칠다, 좀 험하다 그러면 저렴한 거 쓰시면서 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다 시리즈를 제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핸드 스트랩 같은 거 막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 넥 스트랩을 거의 안 쓰는 게 좋고요. 왜냐면 일단 그 넥 스트랩 자체가 걸거쳐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 스트랩 짧은 거 하나 갖고 계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체결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쓰시고, 그다음에 이게 돼 이렇게 팔찌처럼 이렇게 돼. 그리고 나머지는 케이지는 뭐 기본적으로 하나 심정적으로 좀 안심될 수 있게 하나 채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제는 뭐 뭘 찍어야 될지 고민 잘 하셔서 좋은 작품 하실 수 있게 장비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비를 쓰다가 제일 제가 만족하고 좋아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파나소닉 장비들 자랑하실 때 보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짐벌이 필요 없을 정도의 스테빌라이즈드가 된다,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 파나소닉의 스테빌라이즈 안정성은 기계적인 안정성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AI가 섞인 것 같아. 약간 오버인데, SS 편을 찍을 때 제가 같이 따라 뛰면서 구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의도치는 않았는데 같이 뛰면서 찍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손떨방을 굉장히 세게 먹여놓고 뛰었는데 나중에 촬영된 걸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개각도를 보통은 180도 놓고 그냥 찍는데요, 개각도 조절을 한 것처럼 화면의 어떤 느낌이 너무 그럴듯하게 찍혀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구하기 노르망디 상륙작전 장면처럼 개각도 조절을 해서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을 제가 연출한 게 아닌데 연출한 것처럼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무조건 흔들리는 걸 꽉 잡아야겠다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 어떨 땐 그냥 놔버리는 것 같아요, 장비가. 근데 그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의도한 것 이상으로 멋진 장면이 딱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 맛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나소닉의 손떨방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장면을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 장면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장비들 제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예전에 썼던 장비들 그리고 최근에 썼던 장비들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